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연간 8만 원꼴로 세금을 덜 내게 됐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 47조 원, 영업이익 5조 9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롯데마트가 고강도 기업 혁신안을 발표하며 오는 2017년까지 매출 10조 원 달성을 다짐했습니다. 온실가스 상수의 배출권이 어제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2050 벽을 넘기가 이렇게나 힘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잠정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코스피는 장 초반 2060을 육박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역시나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초반에는 2060까지 육박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무리였습니다. 2050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에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3% 오른 2047.0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상승 출발해서 장중 2059.09포인트를 찍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장 시작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증시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그러나 투신이 포함된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1,068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투신권에서 1,773억 원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또 투신권은 지난 2월 26일부터 꾸준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25억 원, 4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유, 화학, 조선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간밤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운소창고와 비금속 광물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1위에서 4위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 반락하고 0.54%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또 현대모비스와 SK하이닉스 등이 하락한 반면에 포스코와 SK텔레콤 등은 올랐습니다. 반면 중소형주의 상승세는 거침이 없는데요. 코스닥은 오늘도 연고점을 경신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주식은 개인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70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1% 오른 666.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이틀째 매수세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이 423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억 원, 38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3원 70전 오른 1,088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포스코는 그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밀렸다는 분석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셀트리온은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오늘 포스코 주식은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포스코 주가는 4.23% 상승한 24만 6,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포스코는 1분기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기대감에 급등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셀트리온은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7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늦어도 3분기 내에 램시마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근로자 1명당 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해소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보완 대책에서는 산출세 기준액이 130만 원으로 올랐고 한도액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실상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셈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셋째 아이부터 세액 공제액을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 한 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합니다. 출산 및 입양 공제의 경우 자녀 한 명당 3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도 5,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영업실적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매출 47조, 영업이익 5조 9천억 원 등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4,500억 원이나 웃돌았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매출액은 47조 원, 영업이익은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12.6%입니다. 이 수치는 증권가에서 내놓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어제 25개 증권사들이 전망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평균은 5조 4,275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영업이익이 약 4,500억 원 높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2.44%, 영업이익은 30.5% 각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0.8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1.53%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이 견인했죠. 서버 모바일 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고하게 이어졌고 IT 모바일 부분에선 갤럭시 노트4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0일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갤럭시 신제품 판매 호조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호조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초고화질 프리미엄 TV인 SUHD TV를 앞세워 실적 반등은 물론이고 10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수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SUHD TV의 판매량이 1,200여 대에 달해 지난해 출시된 커브드 UHD TV의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품과 세트 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회복되었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고 리스크 요인 또한 예상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신제품과 SUH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2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창립 17주년 행사에서 고강도 기업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롯데마트의 DNA를 모두 바꾸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이를 통해 롯데마트는 오는 2017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롯데마트 혁신 3.0을 발표하고 과감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창립 17주년 행사에서 이미 고객은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생활을 구매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며 롯데마트 혁신 3.0을 통해 고객들에게 생활을 제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매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기존 1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생활 제한형 매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매장에서 벗어나 건강식품, 유아동 제품, 반려동물 코너 등 건강이나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 모바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와 모바일 시스템 개선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신선 냉장식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에 주력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액은 46조 9,040억 원으로 대형마트 거래액 46조 6,364억 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 온라인 쇼핑 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짓고 있는 김포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외에도 오는 2017년까지 수도권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3군데가량 추가로 열 예정입니다. 신선식품 유통체인을 강화해 하루 평균 8,500여 건을 머무르던 주문 건수를 4만 건으로 늘려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대응 방안으로 자체 제작 상품인 PB 상품 매출 구성비도 늘립니다. 현재 20%대에 머무는 PB 상품 구성비를 40%대로 끌어올리고 해외 외주 제품도 15%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회원제 할인점인 빅마켓의 경우 회원 혜택 차별화를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회원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일반 대형마트와 상품 구성 자체를 철저히 다르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오는 2017년까지 신규 출점 점포 매출을 제외한 2014년 기존 점포 기준으로 매출 8조 1,000억 원, 롯데빅마켓 1조 원, 온라인 매출 9천억 원 등 총 1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의 점포 혁신 선언이 매출 견인으로 이어져 롯데마트의 구원 투수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어제 상쇄 배출권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탄소 배출권 시장이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이 어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어제는 1,500톤, 오늘은 1,658톤이 시장에서 거래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가 525개 업체를 지정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배분하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그만큼을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만큼을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할당량이 부족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개점 휴업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거래가 전무하자 정부가 거래의 유연성을 늘리고자 상쇄 배출권을 도입한 것입니다. 상쇄 배출권은 정부가 지정한 525개 업체 이외의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적을 낸 경우 그 실적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쇄 배출권 상장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아직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실현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여한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양이 산업계가 필요한 배출권의 80%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업계에서는 무리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할당이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와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배출권 구매 비용이 3년간 2천억 원 정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생산 감소도 3년간 1,400만 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쇄 배출권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상쇄 배출권 거래 이후 이틀간 1,500톤 이상의 거래가 연달아 이뤄진 만큼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 들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수출 대수는 73만 5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8.6%, 기아차는 8.4%, 한국GM은 14.3% 수출량이 줄었습니다. 특히 쌍용차의 경우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7%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르노 삼성은 위탁 생산을 하는 닛산 로그 덕분에 지난해 1분기보다 258% 수출량을 늘렸습니다. 수출 대수가 줄면서 1분기 수출 금액도 114억 6천만 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줄어든 것은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와 엔저로 인한 일본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루블화 폭락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시장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편의점 CU가 물류 전문 기업인 삼진GS와 손잡고 강원도에 도시락, 주먹밥 등을 생산하는 간편식품 전용 공장인 푸드플래닛을 오픈했습니다. 이날 오픈식 행사는 홍석조 BGF 회장, 유용식 삼진GS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푸드플래닛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 설립된 간편식품 공장으로 물류센터와 함께 있어 보다 신선한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총 면적은 5,744제곱미터로 하루 최대 16만씩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9일부터 강원도 전 지역과 경기 북부 등 약 1,700여 CU 매장에 도시락, 주먹밥 등 간편식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랜드가 글로벌 호텔 리조트 체인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오늘 사이판에 있는 팜스 리조트를 켄싱턴 호텔로 전면 재개장하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착공식에는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과 엘로이 북마리아나 제도 주지사를 포함한 사이판 주정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켄싱턴 호텔로 새롭게 선보일 팜스 리조트는 연면적 38,801제곱미터 규모로 313개 전 객실이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사이판에서 이미 운영 중인 PIC 리조트, COP 리조트와 새 켄싱턴 호텔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해외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하고 글로벌 특급 호텔 리조트 체인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정부가 13월에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연말정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말과 같이 달라졌나요? 네, 우선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방침과 일치한다는 것이 세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었는데요. 이번 보완책이 적용되면 이들 중 98.5%의 부담이 전액 해소됩니다. 나머지인 2만 7천 명도 세부담 중과분의 90%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 주요 내용들은 이미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번 보완 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 국회에서는 현행 15%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보완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 대책에서 빠졌는데요.
근로소득세 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들이 세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다는 지적이 참 많았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습니까? 네, 독신자들이 주로 받게 되는 표준세 공제 금액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독신자들이 1년 동안 받게 되는 혜택이 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표준세 공제는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정해진 금액을 세액 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근로자가 간이 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원천 징수 방식도 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 보완 대책은 원천 징수세액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 징수해서 연말정산 때 환급과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천 징수액을 많이 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든 원천 징수액을 적게 내서 환급을 적게 받든 세금을 토해내는 결정세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세정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여야가 논의를 거쳐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다음 달 급여 지급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원천 징수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보완 대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급여 수준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의 공제 대상인 산출세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15%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 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책 적용이 어렵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되돌아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지수 펀드에 5억 6천만여 달러가 더 들어가면서 3주째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분기에 16억 달러가 빠진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브라질에 이르는 신흥국 통화 가치도 일제히 상승해 최근 5주 사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전망과 유가 반등으로 달러에 대한 루블화 가치는 어제까지 4일째 올랐습니다.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뚜렷해지면서 세계적인 투자자로 손꼽히는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은 지금이 러시아 주식을 살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만큼 무시된 시장이 없다면서 이제 러시아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분기 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35에서 4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팩트 글로벌 에너지는 유가 바닥은 배럴당 20에서 25달러 사이인 셰일 오일 생산 비용이라며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이란 핵협상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이란은 원유 생산을 제재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할 것이라며 3에서 6개월 내에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나쁜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팩트 글로벌 에너지는 이란이 2분기 내 하루 50만 배럴을 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란의 원유 생산은 제재 이전인 2011년 하루 360만 배럴에서 현재 280만 배럴로 축소됐습니다. 원유 수출은 제재 이전 수준의 절반인 하루 110만 배럴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유 가운데 11%가 우유를 섞은 불량 제품으로 오염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유 판매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모유에 우유를 섞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분량을 늘린 겁니다.
미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과 신시내티 아동병원 연구팀이 모유 나누기 웹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구입한 모유 샘플 102개를 실험한 결과 11개 샘플에서 소외 유전자가 발견됐고 이 가운데 10개 샘플은 오염 위험이 있을 정도로 우유 함유량이 많았습니다. 또 이 중 75% 이상의 샘플에서는 박테리아나 유해한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연구팀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유 샘플 10개당 1개꼴로 상당량의 우유가 첨가돼 있음을 발견했다며 우유 알레르기나 과민증이 있는 유아가 이런 모유를 마실 경우 매우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